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희망이 있는 거는 이게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 문제였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주주랑 경영진은 뭐 우량하고 건전하고 바르게 돼 있고 직원 한 명의 일탈이라고 하거든 일단은. 근데 내부적으로 누가 공모를 했는지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 회사 말로는 1인의 일탈이다. 그러니까 이거 회사의 구조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것만 풀면 된다.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지. 다만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 이 한 명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쉽지가 않아. 그리고 개시되는 게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야. 아마 주주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 이 머시기 한 명 때문인데 이 머시기 뭐 예를 들어 경찰이 잡아 넣었다. 뭐 1,800억 중에 1,몇백억이라도 회수를 했다. 그럼 바로 거래 재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야. 근데 그로 인해서 회사가 다시 정상화됐다. 뭐 계속기업 가치, 뭐 유동성 이런 문제는 없다 치더라도 한번 개선 기간을 받으면 미니멈 3개월이야. 이게 개선 기간을 보름 주고 한 달 주고 하는 게 아니야. 보통 6개월짜리가 제일 많고 1년짜리도 있고 그동안에 개선을 해서 오는 거야. 어떻게? 재무구조 이런 거? 뭐든지 아까 얘기했잖아.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본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겠다. 최대 주주의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최대 주주를 바꿔와야 돼. 경영진의 문제가 생겼잖아. 대표이사 경영진을 싹 다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기간 안에 풀어오는 거야.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한 명은 뭐 구속시켜서 재판받을 수 있겠지만 내부 통제, 뭐 관리제도, 뭐 회계제도를 다 뭐 어떻게 고치는 거. 근데 이게 우리 회사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한 달 개선 기간 주는 일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 길면 1년.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거래 재개시켜야 되는데 막 주주들 난리 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또 이게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개선 기간을 받았는데 이 안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 예를 들어 다른 게 뭐가 구멍이 또 발생이 된 거야. 예를 들어 이 안에 조직적인 문제가 생겼다. 아니 알고 보니까 경영진이 누가 가담을 했다더라. 알고 보니 이게 대주주 뒷돈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지잖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개선 기간 3개월을 받아놨는데 3개월은 와 이거 큰일 났다. 1년 받아놓은 걸 잘못했네. 그러면 3개월이 딱 지나면 이제 기심위가 열립니다. 기심위가 기업심사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그러면 자 여러분 당신네 회사가 3개월 달라고 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개선 계획을 먼저 써서 이제 개선 기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됐는지 이행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하면서 다 비교해보는 거. 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건 뭡니까? 아직 안 됐네요? 이거 안 됐네요? 그러면 상장 폐지. 헐. 그래서 개선 기간을 짧게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거는 그 기간 안에 이 회사가 이걸 다 완수를 해야 돼. 물론 개선 기간이 끝났는데 어찌저찌 막 간곡하게 해서 개선 기간을 추가 부여받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위원회라든지 그 위원들이 물론 이제 외부 인사들도 있어. 코스닥 상장사 대표도 들어가고 뭐 어디 교수들도 들어가고 코스닥 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임원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너무 아까운 회사다. 이것만 고치면 기회를 주면 살아날 회사고 저 주주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회사들이라면 개선 기간은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선 기간 막 2년 이상 가는 회사들도 있어. 더 주고 해서. 그러니까 12개월씩 뭐 2번 주면 1년, 2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회사는 뭐 뿌리부터 다 썩어 있고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한다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또 뭐 살려주면 증자해갖고 뭐 떡볶이집 인수해서 막 영업이익 낼 거. 실제로 그런 회사도 있었어. 야, 떡볶이집 인수. 그러려면은 그냥 이 회사는 상폐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런 얘기했어. 모든 문제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회사가 우량, 예를 들어서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삼성바이오 다 회계부정 걸렸던 회사들이잖아. 아 진짜요? 네. 그게 흔히들 대마불사. 왜 대기업은 안 죽이고 코스닥 작은 회사들만 죽이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삼바에서 이재용 뭐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거기 어떤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이 회사가 그러면 망할 거냐?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느냐? 다른 주주 가치를 보전을 못 하느냐?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치는 거야. 그럼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예전에
경영진 뭐 횡령배임이 있었고 막 탈세도 있었고 뭐 회계부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세계 몇 등 조선사를 그러면은 상폐시킬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죄 지었던 사람들 잡아놓고 처벌하고 다시 회계 제대로 해서 깨끗한 기업 만들었으면 그때까진 거래 정지를 해놨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큰 기업이라 그냥 살려주기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되면 상폐 될 안될 것 같아. 확률은 거의 없어. 주주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 속 터지지. 거래도 정지되고. 매매 기도하는 거 매매, 기도 매매하는 거 막 진짜.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나도 그 근데- 기업 심사 쪽 상폐 취재 정말 많이 했지만 네. 이럴 때 주주분들이 바로 주주연합 구성해서 거래소 앞으로 몰려오시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봤어. 으쌰으쌰 상폐 시키지 마라. 거래 재개시켜라. 지금도 지나가면은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게 또 매년 아까 3월 주총 시즌 있잖아요. 주총 직전까지 아, 예. 주총 2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감사 보고서 못 내고 상폐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즌이 있어. 그때 되면은 거래소 앞이 아 진짜? 아수라장이 되는데 주주분들도 우리의 집단 행동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맘먹고 뭐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걸 막 하려고 하는데 와서 배나라 감나라 하고 또 이제 좀 위치가 있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내가 누구 잘 안다. 내가 대기업 누구 잘 안다. 내가 어디 사모펀드 잘 안다. 이쪽 연결하다가 여기서 빠그러지고 저기서 빠그러지고 뭐 M&A 막 박살 나고 이러면은 새로운 최대주주 찾는데도 막 문제 생기고 막 경영진을 선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과반 주주가 있는데 뭐 그나마 나은데 물론 이제 그 대주주가 투명하다라는 전제 하에 그게 아니라 서로 막 몇 퍼센트 가진 사람들이 막 10% 가진 사람이 서로 싸움 붙어 있고 이러잖아. 주주들끼리 그냥 아사리판 나는 거야. 그런 회사들 정말 많아.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부터 안 되면은 경영진을 어떻게 선임할 거면 그러면은 개선 기간을 받아놓고 1년 내내 싸우고 있어 봐. 그러면 그 개선 계획을 누가 이행할 거야? 손은 누가 키워? 그러면은 회사가 그렇게 망가져 있으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그치. 예를 들어서 대기업 벤더들 있잖아. 협력사들. 막 망가져 있잖아. 그러면 뭐 삼성, LG, SK 이런 데서 저런 데 자르라고. 저런 데 일감 주지 말라고. 왜냐면 일감을 줬다가 자기네가 떼일 수가 있거든. 네.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 뭐 협력을 맡겼는데 못 만들고 있어. 그러면 자기네 생산 라인까지 문제 생기는 거라 그런 리스크 관리를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뭐 삼성, LG, SK, 현대 이런 데들은 협력사를 틀 때도 대주주랑 경영진을 꼭 봐요. 그래서 이상한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아니라 저기 뭐냐, 이상한 투자 조합들 있지. 사자들이 이상한 사자들이 조합 결성해갖고 코스다, 뭐 삼성, LG, 뭐 대기업 협력사 인수하는 걸 되게 좋아해.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오너들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은퇴는 하고 싶고, 근데 자녀들은 뭐 지방 가서 공장에서 뭐 잠바 입고 기름 냄새 나는데 일 안 하고 싶다고 막 이러면은 뭐 매각할 수밖에 없어. 또 상장사면 매각이 또 용이하니까 그런 데들 많이 찔러. 근데 그런 데 제일 좋아하는 게 대기업 협력사. 왜냐면 기술력 인정받았지, 자금 흐름 괜찮지, 그렇네. 꾸준히 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데들이 괜히 잘못 들어왔다가 타겟이. 자기네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주가 조작 관련된 세력들도 복합 기획형으로 많이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서 M&A가 있어. 그러면은 이 소문 듣고 아니면은 조합 결성한 사람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주식 사도록 하는 막 끌어올리는 게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달이 나잖아. 그러면은 이 회사가 나중에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 그럼 협력사에서 탈락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그치 그날 일로 박살.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기업 협력 파트너 사라고 하더라도 M&A 한번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어. 그럼 지금 그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지금은 기력한 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할 건데 그 이모 씨 잡으러 갈 거야? 해야겠다. 1,800억 뭐 보존하도록 그 돈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닐 거야? 뭐 탐정이야? 예를 들어서 최재 주주와 경영진 문제라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일단은 지금 경영진을 믿고 기다려주고 빨리 개선이 되도록.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도 주주들과 커뮤니케이션 원활히 해야지. 오늘 아침에 그 IR 담당자가 글을 써서 올린 거 보니까 그게 근데 공시에 올라온 거야. 아니
뭐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자기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주들한테도 뭐 서한을 띄울 수도 있고 홈페이지 공지문을 띄울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멘트 중에 그게 있더라고. 당분간 IR은 중단한다. 소통은 SNS로만 하겠다. 그게 제일 잘못하는 거야. 제일 잘못하는 거야. 아 진짜요? 오스템 임플란트 IR 담당자 들으시면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왜냐면 회사가 잘 될 때는 주주들이 회사 전화도 안 하고 뭐 알아서 잘 굴러가게 해야 돼. 근데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는데 IR 안 한다? SNS로 내가 일방적으로만 터지지. 하겠다? 전화 안 받거든. 그러면 주주들은 미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가 지금 힘들고 전화 불통 나니까 나 이제 못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데일리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이렇고, 어떻게 이거를 계속 노티스를 해야지. 그래야지 주주들도 믿고 기다리지. 아니면은 전화도 안 돼, 뭐 하면 뭐 찾아가면 만나죠.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럼 우리 말 안 통하니까 집단 행동 나섭시다. 막 거래소 앞에 몰려가고 막 금융위 앞에 도움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능력 있는 경영진이면 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한 명의 일탈이지만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실질심사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더 해야지. 근데 지금 회사 측은 오판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정도 회사에서 한 명의 일탈로 이 정도. 뭐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참 그런 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금고에 열쇠가 100개 달려 있는 줄 알아? 똑같아. 우리 모를 거야. 어차피 그 도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 어떤 회사가 실질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인감 증명을, 인감 도장을 어디에다 몇 번 찍어줬는지 알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회사 외부 감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회계법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를 못 믿어. 그러면 니네가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데 대표이사가 저 인감 도장 가지고 외부에 담아 보증서고 다녔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누가 입증할 건데,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 그러니까 못 믿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못 믿는 거고, 믿기 시작하면 어차피 어느 회사든 금고 열면 그 안에 사업용 도장이 있고 뭐 M&A라든지 굵직한 데 쓰이는 인감 도장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냥 끝내다가 찍으면 돼.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항상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고가 하나 터지면 저 봐라 저것 때문에 지금 포졸 10명에서 도둑 하나 못 잡았다 이러면서 포졸을 100명으로 충원을 하고 막 정문 만들고 현관 만들고 그 앞에 대문 만들고 또 성을 쌓고 이렇게 돼.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규제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 하나를 해. 임플란트 하나 팔아가지고 뭐 하늘 때마다 금고를 100개를 따야 돼. 자, 10명이 동시에 문을 여십시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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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사업이 되겠어? 근데 이게 규제가 또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나는 암만 사고가 터져도 규제의 성을 쌓으면 절대 안 되고 사후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주의야. 그 앞에서 물론 이렇게 이제 재무 관리는 더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사전 규제는 약하게, 대신에 한 번 잘못하면 미국처럼 50년형, 100년형, 150년형을 세게 때리는 거야. 그래야지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모 씨 1,800억 횡령, 징역 뭐 7년 다 웃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징역 7년. 근데 그게 아니라 징역 80년형, 그다음에 전 재산 몰수, 물론 이제 벌금도 나오겠지만 다 추징, 개털, 뭐 조력했던 사람, 뭐 방관했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 그럼 그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주변에서 옛날에 기업 사냥꾼들 많이 보면은 자기네 말로 그래, 자기네 입으로. 우리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발 잘못 디디면 교도소로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일반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도소 담장을 걷겠어? 떨어져 봐야 안 다치거든. 재수없어서 그 교도소 들어가 봐야 얼마 안 살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와서 또 그 짓 하고. 예전에 어떤 분들은 자기네 그 큰 스승이 출소할 날을 기다려서 기업 사냥한 사람들도 있어. 미치겠다. 미리 자기네 다 디자인해놓고 빵에 있는 사람한테 다 이거 계획 듣고 뭐 이렇게 받은 다음에 골 때리는 거지. 꼭 가서 막 5년만 살다 나오면은 또 하나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수십 개 중에 하나고, 사실 그런 뭐 주가 조작 범죄라든지 이런 불투명성 때문에 한국 주식 못 하겠다.
뭐 기업 사냥꾼들 때문에 코스닥 투자 못하게 이거는 이제 조금 난 좀 그걸로만 다 설명은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물론 이제 대선 후보들은 다 나가서 맨날 뭐 주가 조작 엄벌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엄벌을 해야지. 엄벌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 그래서 선례가 있어야 되는데 선례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번이 선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3년인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했던 첫 안건이 주가 조작 엄벌이었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2013년 농반진반으로 최순실이 무슨 주식했다가 뭐 누구한테 손실을 봐서 막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때도 막 그렇게 뭐 기치 올리고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만들고 뭐 양형 기준 높이고 해봐야 아직도 손방망이야.